반갑습니다. 저는 시간을 담는 그릇, 냉장고 속의 항아리 책을 지은 황주영입니다. 나는 오랫도록 몸을 다루는 일을 해왔다. 요가를 가르치며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가까이에서 보았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매일 먹는 것, 매일 사용하는 것, 매일 반복하는 생활이 지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대로 드러난다. 지은이 황주영은 냉장고를 열며 밥을 하며 김치를 꺼내며 생활 속에서 느낀 변화를 기록해 봤다.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시간이 쌓이면 결국 차이 나는 것들, 그중 하나가 냉장고 속 그릇들이었다. 프롤로그. 사람들은 당아리를 잘 모른다. 알아도 이렇게 말한다.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비싸네요. 급하지는 않네요. 이 말들은 거절이 아니다. 아직 자기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책은 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왜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항아리를 다시 찾게 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본다. 냉장고 속에서 조용히 쌓이는 이야기이다. 일장 냉장고는 왜 점점 커질까? 요즘 집에 들어가면 냉장고가 먼저 보인다. 예전보다 훨씬 크고 칸도 많고 기능도 다양하다. 그런데 냉장고가 점점 커졌지만 보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관 공간은 넓어졌지만 음식의 시간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김치를 담아도 며칠 지나면 맛이 달라지고 반찬은 오래 두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용기를 산다. 더 잘 밀폐되는 통을 찾는다. 하지만 문제는 용기의 숫자가 아니라 음식이 숨 쉴 수 있느냐의 문제다. 냉장고는 차갑게 보관하는 곳이지 숙성시키는 공간은 아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너무 오래 잊고 살았다. 2장 보관과 숙성은 다르다. 보관은 멈추는 것이다. 숙성은 살아있는 변화다. 플라스틱 용기는 공기를 막는다. 그래서 보관에는 적합하다. 하지만 숙성에는 맞지 않는다. 항아리는 완전히 밀폐하지 않는다. 숨을 쉬면서 안과 밖의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김치는 익고 장은 깊어진다.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면 항아리는 비싼 그릇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면 항아리는 도구가 아니라 환경이 된다. 3장 플라스틱에 익숙한 생활. 편리함은 습관이 된다.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깨지지 않고 싸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쓰게 된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는 잘 따지지 않는다. 먼저 몸이 반응할 뿐이다. 4장 항아리는 사라진 게 아니라
밀려났다. 항아리는 없어진 게 아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뒤로 밀려났을 뿐이다. 하지만 생활은 편리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항아리는 그 시간을 대신 맡아준다. 5장 시간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의 의미. 시간을 담는다는 말은 느리다는 뜻이 아니다. 같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방법이다. 냉장고 속 항아리는 그 선택을 눈에 보이게 만든다. 시간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항아리는 그 방향이 매일의 선택 속에서 어떻게 쌓이는지 보여준다. 6장 냉장고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항아리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사람들은 반신반의한다. 굳이 냉장고에 항아리까지? 하지만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된다. 김치를 꺼낼 때 냄새가 덜 섞인다. 며칠 지난 반찬이 생각보다 멀쩡하다. 음식이 버려지는 횟수가 줄어든다. 이 변화는 눈에 띄게 크지 않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 생활을 바꾸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조용히 시작된다. 7장 맛이 변하면 생각이 바뀐다. 사람은 설명보다 경험에 움직인다. 김치 맛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진다. 예전보다 덜 쉬고 깊다. 이때 사람들은 항아리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비싼 그릇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그릇이라는 걸. 맛의 변화는 결국 생각을 바꾼다. 그리고 생각은 생활을 바꾼다. 8장 덜 사게 되고 덜 버리게 된다. 항아리는 양을 늦추는 도구가 아니다. 속도를 늦추는 그릇이다. 음식을 덜 급하게 사고 덜 급하게 먹는다. 버리는 일이 줄어들면 장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 항아리는 절약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낭비가 사라지게 만든다. 이 차이가 생활 전체에 퍼진다. 9장 건강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말. 건강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보통 운동이나 영양제를 떠올린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건 식탁이다. 항아리는 건강과 연결되게 한다. 항아리는 결국 식탁을 통해 환경을 통해 몸으로 이어지게 한다. 그 환경 안에서 몸은 스스로 반응한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 10장 항아리를 드리는 결정의 순간. 사람들이 항아리를 사는 순간은 되게 비슷하다. 아파서도 아니고 누가 강하게 권해서도 아니다. 생활이 조금 바뀌었을 때, 맛이 달라졌을 때, 버리는 음식이 아까워졌을 때, 그때 항아리는 선택지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항아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11장 가격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처음 항아리를 볼 때 사람들은 가격을 먼저 본다. 왜 이렇게 비싸지? 항아리가 이 가격이라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항아리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가격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용기, 계속 사야 하는 밀폐통, 자주 버려지는 음식, 이 모든 비용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항아리는 한 번 사면 오래 간다.
그래서 비싸 보일 뿐 사실은 계속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다.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기 시작한다. 12장 항아리는 늘리지 않고 줄인다. 당아리를 들이면 살림이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는 반대다. 용기가 줄고 정리가 쉬워진다. 냉장고 안이 조금 단순해진다.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당아리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혼란은 줄인다. 생활이 단순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 13장 누군가에게 권하게 되는 이유.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괜히 설명하기 어렵고 비싸다고 할까봐 조심스럽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하게 된다. 김치 맛이 달라졌다고, 음식이 오래 간다고, 냉장고가 덜 복잡해졌다고. 당아리는 홍보로 퍼지지 않는다. 경험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천천히, 그러나 오래 간다. 14장 결국 남는 것은 생활의 방향이다. 당아리는 유행을 타지 않는다. 빠르게 바뀌는 물건도 아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생활의 방향을 바꾼다. 급하게 소비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쪽으로. 이 방향은 음식에서 시작해 생활 전체로 번진다. 15장 냉장고 속 당아리가 말해주는 것. 냉장고 속 당아리는 조용하다. 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다. 지금 당장 편한 선택보다 오래 가는 선택이 있다는 것. 빨리 사는 삶보다 천천히 쌓이는 삶이 있다는 것. 냉장고 속 숨쉬는 그릇 당아리는 그걸 말없이 보여준다. 에필로그. 이 책은 당아리를 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결국 항아리를 선택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기록했을 뿐이다. 지금은 아니어도 괜찮다. 하지만 생활을 오래 바라보는 순간 냉장고 속 항아리는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시간은 늘 조용히 쌓이니까. 냉장고 속 항아리. 숨쉬는 항아리는 당아리를 말하는데 보관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하는 그릇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